매트리얼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재질. 자, 오브젝트를 감싸고 있는 오브젝트의 속성,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천에 대한 느낌, 아니면 패턴에 대한 느낌, 여러 가지 어떤 속성에 맞춰서 재질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어떤 매트리얼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박스를 먼저 그리시고요. 실린더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오브젝트에 보시면 색깔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고 있는 오브젝트는 네임 앤드 컬러에서 색깔을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 컬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 컬러에서는 어떤 재질이나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매트리얼 에디터 창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상단의 메인 메뉴 툴에 가시게 되면, 자, 매트리얼 에디터라는 창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트리얼 에디터, 우리말로 하시면 재질 편집기라는 뜻입니다. 자, 매트리얼 에디터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드에 가시게 되면 아마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재질이라든가 재질을 활성화할 때 쓰시는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기본 재질도 역시 열어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어놓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고 나서 슬라이트 기능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복합 재질을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를 여셔서 기본 매트리얼의 옵션을 공부하신 후에 나중에 슬라이트 매트리얼 창을 여셔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되어 있고 01 디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슬롯이라고 합니다. 선택될 때마다 슬롯의 이름은 02 디폴트, 03 디폴트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밀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좌우로 6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슬롯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오른쪽 버튼을 보시게 되면 3행 2혈의 샘플 윈도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3행 2혈의 샘플 윈도우를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5행 3혈의 샘플 윈도우를 여시게 되면 5행 3혈 15개의 슬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6행 4혈의 샘플 윈도우를 보시게 되면 6행 4혈의 24개의 샘플 윈도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총 24개의 슬롯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재질 하나는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개수는 999개까지. 자, 차후에 배울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배우셔서 999개까지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슬롯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리셋을 통해서 초기화를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에서 3행 2열로 샘플 윈도우를 열어놓겠습니다. 자, 현재 01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나와 있죠. 상단에도 01 디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재질을 적용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재질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위에다 갖다 올려놓으셔도 돼요. 자, 그죠? 그럼 재질 들어가고, 이 재질하고 이 재질의 지금 대각의 외곽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꺽쇠 무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꺽쇠가 없죠. 자, 이건 활성화된 슬롯, 액티브된 슬롯, 핫한 상태의 슬롯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액티브된 슬롯, 지금 사용 중인 슬롯입니다. 자, 박스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박스라고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롯은 여기 스페어에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실린더는 세 번째 슬롯을 갖다 놓겠습니다. 두 번째 슬롯의 이름은 스페어라고 지어 놓고요. 세 번째는 실린더니까 CYL NDER 이렇게 적여 놓겠습니다. 이름은 디폴트라는 이름 대신에 이렇게 박스, 자, 스페어, 실린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박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슬롯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띄어나옵니다. 다시 끄실 수 있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또 커져 나와 있고, 좌우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밑에 옆에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직접 오브젝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슬롯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자, 슬롯 타입이 지금 스페어 타입입니다. 자, 빛을 받고 있는 슬롯이에요. 왜냐면 반사광이 지금 있으니까 빛을 받고 있네요. 그죠? 자, 슬롯 타입은 여러분들이 뭐 스페어도 되겠고요. 뭐 실린더 형태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박스 형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형태로도 나중에 오브젝트를 저장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브젝트 자체, 표면 자체 내에 오브젝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슬롯의 형태를 좀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스페어로 그냥 놓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슬롯은 빛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백라이트라는 부분 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겠고요. 끄시면 반사광 부분이 꺼지면서 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자, 옆에 이 슬롯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유리라든가 약간 투명한 재질을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슬롯, 이 슬롯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시려면 뒤에다 이제 그림을 깔아놓고 투영도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이때 사용하시는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눌러 보시게 되면 뒤에 그림이 하나 깔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 오파시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파시티 하시면 물어보면 투명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죠. 투명도는 트랜스파렌트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죠. 자, 불투명도가 100이라는 얘기는 투명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투명도를 빼주셔야 그만큼 투명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이 이 정도 비치면 이 정도의 투명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샘플 UV 타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일은 이미지를 4분할 한다거나 9분할, 16분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일이 뭐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UV라는 뜻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U는 호라이즌의 약자고 V는 버티칼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가 3D 오브젝트 X, Y, Z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제가 이미지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매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핑이라는 말은 이미지를 입히는 단계예요. 그러면 3D 상태에서 2D 이미지를 입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X, Y, Z의 3D 축과 X, Y의 2D 축은 좌표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D의 2D를 입혀주시려면 이 좌표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이 좌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한도 끝도 어려울 텐데 자, 쉽게 생각을 하자면 포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가 있습니다. 종이는 좀 평평하게 펴서 포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포장의 결과물이 잘 나올까요? 뭐 대각으로 접어서 박스 형태로 접어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UV 좌표를 잡는다라는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UV 좌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컬러 체크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채널인데 우리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메이크 프리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이크 프리뷰는 우리가 직접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아봤죠. 하지만 이미지가 변환이 되면서도 애니메이션이 되는 단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신이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동을 하면서 어떤 애니메이션 형태를 만들어 갈 때도 사용이 되는 부분이 이 매트리얼, 자, 메이크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재질을 움직여 보시고 그 재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창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옆에는 옵션인데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많이 봤던 옵션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슬롯에서 오른쪽 버튼을 하시고 옵션에 들어가셔도 옵션의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똑같은 옵션이죠. 이 옵션의 부분은 나중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모델링 할 때 다시 한번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갭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갭 매트리얼은 우리가 브라우저 창을 여시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맵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트리얼은 오브젝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철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면입니다. 그러면 이 옷의 재질은 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재질이 되고 그 부분은 매트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맵은 우리가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재질은 천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뭐 슈퍼맨 마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배트맨 마크가 있다거나 뭐 글씨가 그려져 있다거나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은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얼과 맵을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맥스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 매트리얼과 맵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맵을 입히는 단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맥스를 하셨다고 그러시면 매트리얼과 맵에 대한 구분은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질을 적용할 때 보시게 되면 put material to squa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c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간 거를 보여줄 때 쓰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무 재질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여기다 주전자를 한번 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7번째 재질이 되겠죠. 자, 주전자에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옆에 보시게 되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선택된 오브젝트에 재질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여하시게 되면, 들어갑니다. 자, 이름도 역시, 티팟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티팟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자, 재질을 초기화할 때 쓰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재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카피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실 때는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하십니다. 뭐 드래그 하셔서 갖다 넣으셔도 되니까 카피하고 페이스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put to library입니다. 이 library는 뭐냐면요.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목록. 내가 어떤 재질의 효과를 만들고 여러 번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목록에다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시면 되니까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 포스트라는 어떤 특수 효과를 배우실 때 채널 이펙트 ID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펙트 부분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재질을 적용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더,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이더는 오브젝트 표면의 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면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표면 자체는 뭐 뷰링 방식도 있고, 뭐 메탈, 또 뭐 여러 가지 뭐 멀티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뭐 여러 가지 넣어서 표면 자체를 좀 다르게 난반사를 처리하실 때는 멀티 레이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재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자, 기본 세팅, 뷰링 방식을 놓겠습니다. 자, 쉐이더, 베이직, 파라미터라는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와이어라든가 투사이드, 자, 페이스맵, 페이스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와이어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와이어만 나오시는 거 보이세요? 네, 그죠? 네, 와이어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사이드는 자, 지금 오브젝트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 명령을 가져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채워져 보이지만, 자,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자, 모든 오브젝트는 안에 비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렌더링 했을 때 안쪽을 면을 채워넣을 수 있는 방식은 뭐 쉘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과 면을 커넥트를 해서 면을 만드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면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좀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게 투사이드예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안에가 이렇게 채워져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페이스맵입니다. 이 페이스맵은 제가 지금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엣지 페이스를 잠깐만 끼겠습니다. 자, 엣지 페이스를 끼시게 되면 면들이 나와 있죠. 이 면을 갖다 우리가 페이스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디퓨즈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체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커는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으로 나와 있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직 좌표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 형식으로 들어갔지만, 만약에 제가 페이스맵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집어넣으시게 되면, 페이스는 면이에요. 이 면마다 이 패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페이스맵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면마다 하나의 패턴식이 들어갑니다. 뭐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물론 두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페이스 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지 넣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페이스 맵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티드입니다. 페이스티드는 모든 부분을 각지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모두 각지게 표현이 됩니다. 어떤 조명을 만들 때라든가 어떤 뭐 기지를 만들 때 좀 필요할 건데 우선 굳이 이렇게 사용 안 하셔도 나중에 오브젝트 모디파이 명령에서도 각지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베이직 파라미터에 가시게 되면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앰비언트는 디퓨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앰비언트는 맥스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전체의 색상이 되는 거고요. 디퓨즈는 뭐예요? 오브젝트 색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보시게 되면 오브젝트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첫 번째도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 색깔도 역시 이렇게 바꾸시면 각각의 오브젝트 형태대로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큘러입니다. 이 스페큘러는 빛이 받는 부분의 색깔이에요. 자, 빛이 받는 부분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빛을 얼마만큼 양으로 받는지, 얼마만큼 폭으로 받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라는 부분하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페큘러 레벨을 좀 올려보시게 되면, 그죠? 네, 이만큼 받는다는 얘기네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빛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가우시언니스는 빛의 폭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림을 갖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프트이라는 부분은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 나요. 소프트는 올려보시게 되면 단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프트입니다.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체 발광이라는 뜻이에요. 올려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밝아집니다. 보이시죠? 자체 발광. 자, 컬러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검은색은 전체적으로 빛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갈 때 선텐이라는 걸 하죠.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선텐이에요. 그래서 선텐인데 제가 만약 흰색으로 하시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 빛의 산란 양을 조절하는 것은 색깔로도 역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도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해주시게 되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매트리얼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재질을 한번 입혀보는 단계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입혀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나 어떤 렌더를 통해서 실사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연습을 자주 해보시게 되면 아마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